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늘이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서울은 32도,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고 폭염특보구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7회 연속 기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올해 금리가 한 번이라도 내려갈지, 앞으로 있을 금리의 결정이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한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동러 관계를 더 공고히 하는 조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벌금 6조 원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권 씨의 신병이 어디로 인도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연일 무더위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이 35도, 서울은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전남, 경상도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구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빠르게 늘어서 벌써 100명을 넘겼는데요. 한낮엔 야외 활동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내리쬐는 땡볕을 가려주는 건 모자 하나가 다입니다. 이 볕을 받으며 일하는 농민은 양파를 캐고 있습니다. 이틀 전 이곳에선 일하던 농민이 쓰러졌습니다. 어지러움과 손발 경련 증상을 보였습니다. 더위 먹어갖고 잠깐 병원 갔다 왔다 하던데 119 불렀다 하던데. 더위 아래서 오래 활동하면 생기는 전형적인 온열 질환 증상입니다. 빨리 시작된 더위 탓에 온열 질환자는 벌써 100명이 넘었습니다. 더위의 기세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광주 34도, 대구 35도로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의 기온이 올여름 들어 가장 높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전남, 경상도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구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는 고온다습한 남서풍 유입과 지면을 달구는 뜨거운 햇볕 탓입니다. 고기압 영향권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햇볕까지 더해져 특히 경상권과 전남권, 일부 경기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특보가 유지되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는 등 무더위의 기세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모레 주말에 전국적으로 비나 소나기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어제 아침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났습니다. 역대 16번째로 강한 지진이었는데요. 특히 동해안이 아닌 호남 지역에서 4.0 이상의 강한 지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저녁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만 100건이 넘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거실을 뒤흔드는 소리에 아빠는 주위를 살핍니다. 집이 흔들리자 황급히 아이를 감싸 안습니다. 뭐야? 자냐! 학생들은 학교 건물 밖으로 뛰쳐나와 운동장 한가운데로 모입니다. 축사의 소들도 벌떡 일어서고 마당에서 쉬던 개들도 우왕좌왕합니다. 어제 오전 8시 26분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은 도로를 비추던 CCTV에 방향을 바꿀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 큰 집이 그냥 와그라 그러는데 그냥 기집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나차, 침대차, 집차 막 흔들리는데 정신이 까맣게 있었다는 거 어떻게 눌렸는가. 학교 담장은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갈라졌고 멀쩡했던 복도 천장은 금이 갔습니다. 골목길에는 기왓장이 쏟아졌고 승용차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30분 기준 지진 피해 신고는 28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여진도 지금까지 17번 이어져 주민들은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자다가 있나 거시기하지 말이를 좀 거신다고 방송 텔레비전 한 저녁에 들어놔야지 이제 그래야 보지. 진앙의 깊이는 8km로 비교적 얕아 흔들림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일대 지질이 흙으로 쌓여 있어 지진파가 더 강하게 전달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진 대피 요령을 숙지하는 등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또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7회 연속입니다. 과연 올해 금리를 한 번이라도 내릴지,
파월 연준 의장의 손에 미국 대선의 결과가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또다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그동안 풀린 돈줄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까지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왔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7번 연속 묶어두면서 금리는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의 직전 나온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3%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달에 비해 둔화했지만 연준은 아직 충분치 않다고 봤습니다. Inflation has eased substantially from a peak of 7% to 2.7%, but is still too high. We are strongly committed to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goal in support of a strong economy that benefits everyone. 올 초만 해도 미국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3번은 내릴 걸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 이후 한 차례 인하가 유력해졌습니다. 그나마도 대선 전에는 내릴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바이든 대통령 측의 불만은 커졌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려야 유권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트럼프 캠프 측은 바이든을 위한 금리 인하를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파월 의장이 이번 대선의 킹메이커가 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대선까지 2번 남은 금리 발표에 더 관심이 모이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시간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언론은 푸틴 대통령이 북러 관계를 더 공고히 하는 조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제공에 대한 대가로 뭘 줄지 우려된다면서 북러 관계의 범위에 대해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영 씨와 발행사 테라폼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6조 원대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애초 내야 했던 환수금보단 적은 액수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재판을 받아야 하는 권 씨가 어디로 인도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 테라폼레스와 권도영 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벌금 규모를 합의했습니다. 최종 합의 금액은 44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6조 1천억 원입니다. 애초 책정된 환수금과 벌금보다는 적은 액수입니다. 미 증권당국은 이번 판결로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에게 최대한의 자금을 돌려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암호화폐 범죄를 단속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미 증권당국은 권 씨와 테라폼레스가 테라 안전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배심원단은 미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심원 판결 후 불법 이익환수금과 민사상 벌금 등 총 52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7조 2,200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권 씨와 테라폼레스가 부당하게 챙긴 이익이 40억 달러가 넘는다며 벌금액이 합리적인 액수라고 미 당국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테라폼레스 측은 가상화폐 발행과 매각이 미국 밖에서 이루어졌다며 맞섰습니다. 현재 권 씨는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뉴욕 검찰은 증권 사기와 시장 조작 음모 등 8가지 혐의로 권 씨를 형사 재판에 넘겼습니다. 권 씨는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태이며 권 씨 신병이 어디로 인도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재판을 포함해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낸 걸 이 대표가 알았는지, 직접 관련 지시를 내렸는지 등이 관건인데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윤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1심 재판부는 불법 대북 송금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 우리 돈 100억 원가량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 비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전 부지사가 대북 사업 경과를 최소 17차례 보고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대표와 통화하면서
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다는 진술도 제시했습니다.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 모르게 불법 송금이 이뤄질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검찰은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는 대북 송금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김 전 회장을 모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내가 2년이라면 이거 내 이사 입은 거. 하지만 검찰은 경기도가 북한에 도지사 방북 요청 공문을 4차례 보낸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재권자이자 방북 당사자인 이 대표가 본인의 방북 추진을 모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이 대표와 2차례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면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쌍방울 단독 범행 근거 아니냐고 주장한 이른바 국정원 문건도 검찰은 이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봤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대북 송금을 제안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쌍방울은 대북 사업 기회와 주가 부양 기회를 얻었고 이 대표는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던 겁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명품을 받아도 된다는 건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관계조차 따져보지 않은 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무시한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에선 바로 법을 보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종결 결정을 내린 근거로 권익위가 내세운 건 청탁금지법 8조 4항입니다.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해 1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를 처벌한다는 규정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청탁금지법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이지 배우자가 금품을 받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건 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이를 알게 된 공직자는 즉시 신고해야 하고 어길 경우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직무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경제 공동체인 공직자를 처벌하도록 한 겁니다. 제재 규정이 없다고 해서 직무 연관성을 조사하지도 않는다면 권익위 스스로 공직자의 부패를 막기 위해 도입한 청탁금지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부패 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차원에서 이게 만약에 다른 법에 저촉될 여지, 예를 들면 알선수립죄라든지 뇌물죄 같은 거에 만약에 해당할 수 있다면 당연히 수사기관에 넘겨야죠. 근데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 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도 일정 금액 금품을 받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곧바로 보완 입법에 나섰습니다.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권익위의 결론 과정과 추진 경위를 살피기 위한 특검 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중국의 한 유명 밀크티 가게에서 위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10일인데요. 한 남성이 매장 안에서 싱크대에 발을 넣고 씻는 모습입니다. 운동화를 벗어서 맨손으로 발을 만지기도 합니다. 중국의 밀크티 전문점 미쉐빙청의 한 지점에서 벌어진 일인데 곧장 위생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미쉐빙청은 중국에만 매장이 32,000개, 국내에도 매장이 있는 유명 음료 프랜차이즈입니다. 매장 측은 이 직원이 발에 화상을 입어서 어쩔 수 없이 냉수로 응급처치를 하던 중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화상 진단서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긴급 상황이었지만 규정을 위반해 즉시 매장을 폐쇄했고 매장을 전면 소독하고 철저히 교육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식음료 매장에서 해선 안 되는 행동이다. 이유는 알겠지만 마실 수는 없을 것 같다.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소셜미디어 X에선 다른 사람이 누른 좋아요를 볼 수 없습니다. 누리꾼들은 일론 머스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제 전 트위터 X가 올린 공지문입니다. 당신의 좋아요는 이제 사생활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X에선 다른 사람이 좋아요를 누른 글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선 마음에 들어요 이런 탭이었습니다. 갑자기 X가 왜 이런 조치를 한 걸까? 누리꾼들은 CEO인 일론이 좋아요를 누른 것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일로는 이렇게 생겼다면 DM을 보내 이런 메시지나 성인 영상에도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게 그들이 숨는 이유다 꼬집었습니다. 다만 실수로 누른 좋아요가 논란을 부르는 일도 있으면서 SNS에서 공격받지 않도록 하는 좋은 조치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최근 X가 성인 콘텐츠 게시를 공식적으로 허용했는데 음란물이 넘쳐나는 플랫폼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커집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습니다. 집단 휴진이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빅5 병원까지 확대됐습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진료와 수술을 제때 못하는 건 아닌지 환자들은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병원 곳곳에 대자보가 붙어 있습니다. 휴진으로 고통받는 이는 예약된 환자와 동료뿐이란 내용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으로 휴진하겠다고 하자 분당 서울대병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곳 교수들이 하루를 휴진하려면 2만여 건의 진료와 수술 예약 변경을 환자에게 안내해야 하는데 대부분 간호사와 병원의 직원 몫이 될 수 있습니다. 교수들이 예약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다는 하지 못할 거고 대다수는 노동자들한테 전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증 환자 진료나 치료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해서 환자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시기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좋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꾸 이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무기하고 팽팽하게 양쪽이 다 그런 식으로. 이런 가운데 빅5 병원들의 전면 휴진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성모병원 등에 속한 가톨릭 의대 교수들과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은 18일 응급과 중환자실을 제외하고 하루 휴진하기로 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등에 소속된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기로 했습니다. 환자들은 집단 휴진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의 의료를 제자들 생각한다면서 당장 목숨을 잃기는 환자들의 아성은 매몰차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집단 휴진으로 중증 질환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선 안 됩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양국은 배터리의 주요 소재인 리튬 등 카자흐스탄의 광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성이 있다면 한국 기업들이 먼저 개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김태형 기자입니다. 중앙아시아 3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방문지인 카자흐스탄에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해 핵심 희소 광물의 개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양국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리튬 등 주요 광물의 탐사부터 채굴, 재련 등 전 과정에 걸쳐 파트너십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선적인 개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알마티 순환도로 등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성공적이었던 만큼 향후 카자흐스탄의 주요 국책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향후 원전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여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전환 노력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토카예프 대통령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양국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영내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계속 동참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마친 윤 대통령은 오늘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해 핵심 광물 공급망과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 논의를 이어갑니다.
아스타나에서 JTBC 김태영입니다.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어제 기아 타이거즈가 LG를 제치고 리그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감독과 2살 차이인 맏형 최형우의 맹활약 덕분이었는데요. 오늘의 야구에서 전해드립니다. 기아가 0대5로 뒤지던 5회 2사 만루. 타석에는 4번 타자 최형우. 가볍게 밀어친 공이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최형우의 4078루타가 작성되는 순간입니다. 이 안타로 최형우는 이승엽 두산 감독을 제치고 KBO 리그 역대 최다 루타 1위로 올라섰습니다. 6회 5대5 동점 상황에서 또 타석에선 최형우. 이번에도 밀어치는 안타로 경기를 뒤집습니다. 7회 2사 2-3루에서는 아예 담장을 넘겨버립니다. 이 3점 홈런은 경기의 승부를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이겨서 더 기쁜 것 같아요. 아까는 맞아요. 아까 쳤을 때는 저희가 너무 지고 있어가지고 좀 소심하게 있었는데 그래도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기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이범호 감독과 2살 차이, 40살 최영우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고 있는데요. 올 시즌 타율 2할 8푼 1리, 홈런 11개, 56타점을 기록하며 타이거즈의 맏형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양현종이 시즌 5승째를 챙겼고 기아는 LG를 제치고 다시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잠실에서는 한화가 두산의 4대3, 짜릿한 한 점 차 승리를 거뒀고 부산에서는 롯데가 키움에 9대2로 이겼습니다. 삼성은 LG에 5대4로 승리했고 KT는 NC를 11대8로 제압했습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광주 34도, 대구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모레 토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